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건 정면 보기 순서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원들은 이례적으로 직접 시위에 나서면서 집단 행동을 벌이고 있고요. 경찰국 신설, 경찰의 주장대로 정치성,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일인지 아니면 정부의 주장대로 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어요. 임기를 뭐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행안부 장관이 내일 사실은 그 자문위 공고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오늘 사실은 했죠. 그 앞당기게 됐습니다. 예. 그것에 또 앞당겨서 사실은 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9시에 그 오전 9시에 그 행안부 장관의 발표에 앞서서 그 사의 표명이 그 나왔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근데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그 정부 수립 이후에 그 경찰 수장이 정부의 전반적인 뜻에 사실상 반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마 두 가지가 아닌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준말을 경유하면서 사실상 면담을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행안부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약 89분간에 걸쳐서 예. 면담은 못했지만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직접 뵙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전화상으로 예. 89분간에 걸쳐서 통화는 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하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경찰청의 그 입장을 계속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예. 아마 그 행안부 장관도 또 나름대로 그 반대 논리를 이렇게 그 피는 뭐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상호 간의 그 생각이 이른바 그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생각 이것이 조율되거나 이해되거나 이러지 않았던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이것을 또 상당 부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최근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이른바 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도 예. 상당 부분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이제 그 김창룡 경찰청장의 오늘 그 입장문 사퇴의 변을 보게 되면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중립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 지금에 걸맞지 않는 제도이고 많은 수기와 논의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 예. 그래서 요약하게 된다고 요약을 하게 되면 예. 지금 행안부의 권고안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그런 의사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일선에서는 이거를 놓고 또 설왕설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남짓 남은 상태에서 사직을 할 거였으면 진작 이런 의사 표현을 했어야지 지금 상당히 또 약한 경찰 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얘기에서부터 결국 이제 그 이른바 공룡 경찰이라고 외관상 말을 하지만 예. 검찰에 비해서는 너무나 약한 조직이고 검찰로부터는 약한 조직인가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좀 이따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사퇴의 변을 생각해 보면 네. 그야말로 법치와 헌법 정신을 강조한 그런 모습과 경찰청장의 이 모습은 너무나 좀 대비되는 것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경찰 내부 조직원의 생각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지금 경찰들이 그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주 내용이 이제 경찰국 신설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는 건데 이 공통된 주장은 경찰국 부활이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경찰국 부활 그리고 독재 시대 이게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 상당한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적 질곡이 이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사실 또 이론적으로 봐도 말이죠. 이론적 명령 체계, 그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치안국장, 경찰서장, 지파추소 소장 이렇게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가 유지가 되게 되면
정치적 목적에 욕심이 나게 되면 이 이론적 명령 체계를 음.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명령 체계의 구조를 갖는 이 경찰은 사실상 과거에 국가 억압 기관으로서 작동할 때 걸맞는 그런 조직이다. 우리 같은 사례에서도 과거에 그 내무부 장관이 예. 그 당시에 그 치안국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그 치안국장을 활용을 해서 인사권을 활용해서 예. 경찰서장을 역시 그 인사권을 활용해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연고지 지역으로 배치를 하게 되고 또 특정 시기에 고위 경찰 간부들을 계속 사무실로 불러서 이제 면담 등을 계속 그 실시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결국 그 인사권과 또 이런 이론적 명령 체계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재의 구조와 지금 이론적 명령 체계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 우리 나라에서 네. 4.19 혁명이 있었고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제2공화국에 이와 같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른바 경찰 중립화의 그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였고 다만 불행하게도 1년 지나고 나서 삭제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그 현행 헌법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경찰 중립화는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다.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경찰 그 관들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 모든 걸 다 밝히면서 이렇게 그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예. 바꿔 얘기하면 무엇인가 그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 공룡화되고 비대해졌고 권한이 크게 늘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권한 강화 또 확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정말 공룡 경찰이 됐는지 그냥 이른바 공룡 경찰론이 맞는 얘기인지 일단 권한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권한 자체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네. 힘이 세진 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권한만 외관상 늘어난 듯 하지만 네.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그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영장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이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를테면 재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지휘권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사에 대한 그 양 자체를 예를 들면 6대 범죄에서 이제 2대 범죄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 검찰의 인력 자체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이 만약에 이전됐다고 한다면 몸집이 커지니까 네. 아 이건 정말 공룡 경찰 같구나 이런 논리가 많지만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전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룡 경찰이라고 하는 이 전제 자체가 사실상 허상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공룡 경찰 대신 일만 늘어나게 됐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힘 있는 공룡이 됐다고 한다면 이 좋은 수사 보직을 서로 가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그 베테랑 형사들은 이 수사 보직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공룡 경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물 경찰이 더 맞는 표현인데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예. 상당히 현장에서는 잘 받아들여져 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권, 수사 개시와 이제 종결권이 경찰에 넘어갔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없어진 상태고 대공 수사권도 이제 곧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없어진 게 아니죠. 이게 재수사 지휘권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재수사의 그 빈도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그래요? 얘기에서부터 또 수사에 관한 그 사문 처리도 더 많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장 청구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예를 들면 그 타청에 있는 검사가 수사와 관련돼서는 경찰청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자체도 예를 들면 그 연합뉴스에 있는 간부가 YTN의 직원을 감찰 요청할 수 있습니까? 조직 원리에 그 반하는 거죠. 그 여전히 그 통제는 그 계속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으로 마침 무슨 엄청난 힘이 생긴 공룡론이 현장에서는
사실상 그래서 이 그 조치 자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행안부의 공고안을 냈느냐 이거 현장에 상당한 이제 그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관한 것인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수사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논리와 실제로 내놓는 대안은 너무 또 그 괴리가 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평적 그 생각으로 보게 되면 과거 정권의 권력기관의 개편을 다시 재개편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평적 시각도 현장에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현장에서는 뭐 일만 많아졌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그 이상민 장관이 오늘 그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를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경찰국 신설은 이게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비정상의 정상화로 이렇게 그 프레임과 표현이 되지만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제 경찰을 통제를 했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정부 조직법상의 개통을 밟아서 통제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과거에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에 앞서서는 경찰청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장급의 이상에 있어서는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치안총감, 경찰청장의 그 인사 그 과정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다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장악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거 사실은 경찰청장이 해야 될 것을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미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라고 하는 그 권한 자체를 사실은 이렇게 묵살하는 이런 꼴이 그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무에서 그 인사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이번에 그 인사 범벅 그 논란이 그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경찰청과 사실은 이제 그 과거에 민정 수석실과 이렇게 치안비서관이 있었죠.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사전 조율을 거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내정자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류 절차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청권,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이번 사안에서 이른바 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그 최종 재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그 실질적인 조율은 다 완성이 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2주 전에도 치안 정감과 관련된 치안 정감과 관련된 인사가 있었습니다. 6월 8일 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쳤던 거죠. 즉 6월 8일 날 내정자가 발표가 되고 6월 9일 날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6월 10일 날 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국기문란이 아니고 이번 사항만 이제 국기문란이냐. 그러니까 그 치안감 인사 이전에 치안정감 인사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똑같은 그 원칙에 의해서 2주 전에도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전에 내정자 신분으로 발표가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번에는 그 달랐을까? 이제 그 점이 상당히 그 현장과 경찰에서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이죠. 그 인사가 일어난 일이 그 달짜 6월 21일인데 6월 21일 그 오후 1시에 행안부 그 자문위에 이제 권고안이 발표가 그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경찰청에서 공식적인 반발이 이루어졌고 그런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이것에 대한 일정한 그 제재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즉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것 이외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점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관서장이 적어도 1년, 2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에 대한 인사 이임식도 못하고 이른바 그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그 심야 도주 아닌 심야 도주를 하는 셈으로 여겨져서 그 다음 바로
취임을 하게 되니까 짐도 못 빼고 인사도 예. 못 하고 예.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그 경찰청의 그 예. 상황이었던 그렇군요. 것이죠. 어쨌든 뭐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국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1991년도에 네. 그 법제도의 취지였죠. 그것이 행안부 장관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에서 뭐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결국 이제 뭐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경찰위원회입니까? 그게? 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제 통제를 해야 경찰 이제 그 중립화가 그 이제 보장이 되고 이것이 이제 그 계속적인 이제 입법의 그 정신이었다. 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 행안부에서 지금 그 제안한 그 내용을 경찰위원회가 함이 타당하고 법적인 것에 맞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행안부에서 예. 계속 하기 위해선 예.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우회하려고 하는 취지다. 그럼 이 역시 이제 그 시행령에 의한 통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그 정치적인 논박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경찰을 그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경찰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주 막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논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